본좌가 천년을 은둔했는데 이 속세에 이렇게 재미있는 규칙이 있을 줄이야. 이 할머니, 참견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나는 내 손이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 현명한 자는 당장 손해보는 일 안 해. 일단 물러나자. 선고님, 살려주세요. 제 돈, 제 빚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 가지고 꺼져. 만약 다시 30리 안에서 결국은 감사합니다, 선고님. 저 지금 갈게요. 가자. 아주머니, 방금 그 기술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래요? 배우고 싶어. 이 태음 편경은 오직 지금 후손에게만 전해져. 내가 나를 모시고 장례 지내줄 수 있겠니? 네, 100번이라도 좋아요. 우리 배우고 나면 다시는 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소엔 이 작은 가게 운영으로만 생활 조건이 어려워서 아주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 걱정돼요. 소씨 가문 지금 몇 대까지 내려왔나? 전해지는 바로는 이 선배님이 당나라에서 존진단을 창립하셨대. 구주의 진귀한 보물을 해외에 수출하셨고 이 선조님은 무한재의 깊은 신임을 받으셨다고 해. 육지 신선의 능력을 지니셨대. 후배 소환, 수효. 소씨 가문 31대 후예입니다. 선조님께 인사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은 당나라에서 나를 따라 일했어. 그때는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1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쇠퇴할 줄이야. 뭐 어쩌겠어. 너희가 옛지인 후손이니 앞으로 나를 따라 가문의 명성을 다시 떨치자. 후배들이 무능하여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선배님의 지도를 구하오니 반드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배들도 마음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예의는 그만해도 좋아. 이제부터는 한 가족이니 나를 진이모라고 불러라. 전이모. 전이모, 보세요. 카메라 열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미모 기능도 있죠. 전이모, 이건 최근 3년간 장부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심하게 적자가 났을까요? 우리 가게는 작지만 CBD 중심가에 있어요. 월세만 해도 2만 원이죠. 수도세, 전기세까지. 상주의 청동작, 북송의 연꽃문의 균요병, 당삼채 말토기. 정말 금그릇 들고 구걸하는 격이네요. 그리고 방금 예에 없는 사람이 손에 이걸 들고 있었어요. 뭘 듣고 있나요? 용문의 치호흡해. 소형 쇼핑카트 클릭해서 주문하세요. 그게 뭐예요? 라이브 보물 감정 지금 엄청 핫해요. 우리도 조분에 명시되길. 직거래 아니면 안 된다고. 어느 대 후손인지 그렇게 고지식할 수가.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네. 내일 오후에 우리도 그 머시기 방송해요. 그리고 이 청동작 올려요. 미모 기능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진품의 품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낙성 천년명가 골동품점 순진단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 열어요. 소형 쇼핑카트 한 건 다 우리 진품이에요. 가품이면 10배 보상. 지나가다 놓치지 마세요. 뭔 야계 가게가 감히 천년 명가라 해. 물건이 왜 이렇게 비싸? 나 낙성에 사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삼채 호인토기 100만, 연 균유병 1000만, 내가 잘 봤나? 완전 바가지잖아. 이 가격이 내 목숨 값이야. 이런 가게 1년 장사 안 해도 한 번 하면 1년 먹고 사네. 방송인님 먼저 반가원에서 연기 수업 좀 받으세요. 손님, 우리 가게 모든 소장품은 국가검증 증명서 있어요. 천년명가, 어린이 노인 속이지 않아요. 가품이면 10배 보상. 가품이면 10배 보상. 도매품 10개 주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정가의 10배로 보상해드려요. 아, 여러분, 저기 모든 소장품은 권위 있는 감정 증명서 있어요. 이건요. 연꽃문의 균요기, 중과원 열방사선 검사로
북송 진품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 향로는 원나라 거예요.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죠. 게다가 조각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전 이모, 방송한 지 벌써 3시간인데 상품 하나도 안 팔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젯밤 자시에 제가 별을 보니 자미성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천시가 항성의 빛을 크게 하여 성진당이 오늘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손 흔들기 라이브 플랫폼의 사기꾼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제 그 늙은이 장담하더니 뭐라더냐 자기가 팔고 있는 게 청나라 유물이라고. 제왕록 빛이 팔찌라는데 제가 감정해보니 어떻게 된 거냐 B 플러스 C 산세 염색한 물건이더라. 제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방송을 껐어요. 다행히 동영이 있어서 안 그랬으면 그 팔찌를 샀을 거예요. 동영에게 대형 로켓 선물 드릴게요. 동영 감사합니다. 어우 고마워요 형님 대형 로켓. 감정 못하는 분들은 저 멘션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느끼셨나요? 라이브 플랫폼에서 골동품 파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쪽이 엄청나게 벌어요. 1년 동안 손님 안 와도 한 벌에 1년 벌어요. 우리 같은 감정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꾼들이 숨을 곳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영짱 동네 군대 선물 쏟아져라. 이 멍청이들 진짜 날 감정 전문가로 아는구만. 그냥 명령. 배우 고용해서 감별하는 장면 연출만 해도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 쑥쑥 올라가 선물 수량만 봐도 오늘 또 1만 원 벌겠네. 동영 어서 진정당 봐요. 새로 나온 천년 명문 가야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1000만 원이래. 뭐 가야오라니 내 목에 이게 진짜 가야오야. 예전에 낙양선 스승이 손수 깨뜨린 가야오 병. 조각들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사고 싶은 분들은 좌쪽 노란 카드. 전 인터넷에서 나보다 가야오 더 잘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사기꾼들이 목숨 걸고 사기치는 걸 보니 여러분 가서 한번 만나보자. 봐요. 누가 우리랑 연결하자고 해요. 문동 감정. 500만 팔로워 대형 스트리머네요. 진이모 우리 연결할까요?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 여자애 둘이네. 이 여자애들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사기치러 나왔네. 위조품으로 돈 빨리 벌려고 하지 바보들만 속여서. 동영이 사기 꼬집는 거 기다릴게. 어린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지. 가짜 골동품 팔아. 집에 재산이 많아도 가야오 한 조각만 못하다더니 자네들 집 가야오 좀 보여주게. 길거리 물건 아니길 바라네. 우리 진정당은 당나라 때 시작해서 1000년 내려왔어요. 늙은이 어린이 속이지 않아요. 이 연꽃 무늬 가야오병은 보존 상태가 완벽해요. 여러 건이 전문가 감정 결과 북송 진품으로 확인됐어요. 이 광택 진품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저도 진짜 같은데 어떡하죠? 북송 진품 꼬마년이. 현존하는 균요가 총 몇 점인지 알아? 잘 봐. 이게 진짜 균요야. 태질이 곱고 개편이 얇아. 너희 그 조그만 병이 감히 균요라고 불러? 웃기네. 너희 유약 색깔 보면 화학 안료잖아. 태질이 거칠고 개편이 딱딱해. 뭐? 진짜 우리를 바보로 아나? 동형님은 균요 수집한 지 이렇게 오래셨어. 가짜를 구분 못하겠어? 동형님 전문가시라고. 이 병은 한눈에 봐도 가짜야. 동갑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병이 진짜라면 제가 당장 먹어버리겠습니다. 이 감정사님, 균요의 요변은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것 아시죠? 모든 작품이 천공의 조화를 빼앗았어. 그리고 균요에서 가장 귀중한 특징은 바로 이 고온 소성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형이 발자국문이에요. 그런데 당신 그 도편에는 분명히 없잖아. 이 늙은 요망년, 이름이 뭐야?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내 이 도편은 진보각의 천대사님이 직접 주신 거야. 어떻게 가짜겠어? 소이는 성은 소, 이름은 묘진이라 하오. 당신이 말하는 천대사님, 이분이신가요? 소류야, 이번 도편 구작 잘했네. 그리고 박장도 다 만들어놨어. 역시 당신이야.
그럼 나중에 내가 말할게. 아, 한동안 팔지 않다가 한 개씩 팔면 누가 날 의심하겠어? 역시 당신이야. 확실히 잡혔네. 동형님과 천대사님이 짜고 사기를 쳤어. 저 둘이 이런 사람일 줄이야. 내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수익만 원짜리 엄청 보였는데. 구독 취소했어. 가짜 들고 진짜 잡는다니 역겨워. 이거 다 AI 페이스 수압이야. 늙은 요망년 끝났어. 가짜로 진짜 속이고 윗사람을 무시하니 너에게 좀 경고를 줘야겠다. 라이브 방송은 내가 함부로 날뛰는 곳이 아니야. 만약 또 일을 벌이면 다음에 깨지는 건 도편만이 아닐 거야. 진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팔로워 수도 10만 명을 넘었어요. 뜨거울 때 쇠를 두드려 저 상주 양문 청동자 가져와. 여러 손님들, 이 상주 양문 청동작 한 쌍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전해오기로는 주천자가 강상에게 하사한 어죽이라고 합니다. 3000년 세월을 겪었어요. 이 청동작 한 쌍, 제가 살게요. 누구도 제게 빼앗지 마세요. 아, 여러 보배들, 우리 라이브 방송 가격은 모두 시가입니다. 선착순이에요. 진 이모, 이 연문 균요병 말고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 올라간 상품이 전부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저 연꽃문의 균요병, 제가 살게요. 누가 빼앗으려 한다면 송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송유, 낙성 3대 가문의 수장. 송가의 대소저. 송 아가씨시죠? 오래전부터 듣던 분입니다. 제가 오늘 온 건요. 할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하려고요. 어르신 젊으셨을 때 도자기 수집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그 연꽃문의 균요병이 할머니 생신 선물로는 딱이에요. 송 아가씨, 손에 차고 계신 팔찌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건 제 약혼자 왕양씨가 선물한 약혼 반지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왕양, 최근 경제 인터뷰에 나와서 인기 많던 그 경권의 재벌이제?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전처가 사고로 죽었다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혈살탈운지예요. 이렇게 악독한 술법이 1000년이 지나도록 전해졌다니. 이 팔찌는 9명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스며든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착용자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어 죽게 합니다. 더 음흉한 건 착용자의 가문 운세를 서서히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왕양씨와 약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진 않나요? 가족 기업에 연이어 문제가 생기고 저와 왕양씨는 정략 결혼이에요. 혼례는 다음 달로 정했어요. 송가를 위해 경성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요. 석 달 전 약혼식에서 왕양씨가 이 팔찌를 선물했어요. 왕가의 가보라고 하면서요. 이 팔찌가 장수에 좋다고 항상 차고 다니라고 했죠. 그런데 차고 나서는 항상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꿈을 많이 꿔요. 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게다가 최근 송가의 해외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출장이 잦아서 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왕가의 가보라니 이 혈살탈운지는 착용자의 정기와 운세를 빨아들이기만 해요. 석 달 전에 약혼하셨죠? 이 팔찌를 계속 차고 계시면 대혼 당일이 바로 송가의 운세가 다 빨려 들어갈 때예요. 그때쯤이면 아가씨도 기혈이 쇠약해져 죽게 될 거예요. 왕양은 자연스럽게 아가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왕양은 분명히 이 팔찌가 왕가 조상이 용사산에서 구해온 호신용 법기라고 했는데요. 용사산. 이 팔찌에 새겨진 건 용사산 일파의 복수문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새겨졌어요. 거꾸로 새긴 복수문은 당신 집안의 운세를 왕가로 보내버려요. 게다가 이 팔찌 안에는 남양의 음혈사도 섞여 있어요. 하루씩 착용할 때마다 혼백이 조금씩 잠식돼요. 반면 왕가의 사업은 최근 날로 번창하고 있죠. 마치
세상에, 이건 너무 잔인해요. 진 이모. 송 씨를 도와줘야 해요. 들어보니 왕년의 전 부인도 사고로 돌아가셨다던데. 이 팔찌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못된 왕양, 감히 나를 속이다니. 스승님, 부탁드립니다. 왕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 사수를 깨뜨릴 수 있다면 송가는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상을 보니 목록이 있어 보입니다. 주위에 자색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송가 역시 덕을 쌓고 선행을 한 집안이겠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은혜는 송유. 송가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송씨, 자, 저희 진실을 간직한 집에서 미리 송 할머님께 보기 동해처럼 넉넉하시길, 수명이 남산처럼 길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생신 잔치 초대장이에요. 선물은 준비하지 마세요. 송가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방문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대금은 제가 비서에게 보내게 할게요. 좋아요. 이런 등급의 연회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에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인연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송씨가 너무 친절하시네. 우리를 연회에 초대하다니. 이건 우리 가게 인지도를 높일 좋은 기회야. 알리페이 1억 원 입금. 1, 10, 100, 1000, 만. 정말 9자리 수 1억이야. 이 소저도 너무 후하시네. 나수환이 졸업한 지 3년 만에 1억을 벌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누가 며칠 전까지 정보 붙잡고 울상이었는데 명문 985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하고 가게나 보다니. 이 꾀돌이 너만 기억이 좋아. 진 이모, 소저가 우리에게 1억을 보내셨어요. 재물은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 마련이야. 송 할머님의 생신잔치. 너희들 무슨 선물 준비할 거야? 선물. 송씨가 선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바보 같으니라. 정관 연간 비비의 생신 선물도 비용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현의 현령이 다음날 관직이 올랐지? 이번 생신잔치는 우리 진실을 간직한 집이 이름을 알릴 좋은 기회야. 선물은 내가 준비할게. 이곳이 송가구만. 너무 호화로워. 이렇게 고급스러운 연회는 처음 참석해봐요. 이게 뭐 대수야? 신의상은 전각 앞에 놓인 한 쌍의 청동 사자상만 해도 서역에서 곡물로 바친 금 10만 근을 녹여 만들었어. 문 위에 걸린 야명주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서 장안 동시 전체에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였지. 어디서 온 거지 같은 거야. 고물상이구나. 가난한 냄새가 나더라니. 우리는 송 아가씨의 초청을 받아 송 노부인의 생신잔치에 참석한 거야. 송 아가씨가 너희를 알아. 그렇게 친하게. 송 아가씨가 우리를 알지 모르지. 송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설마 송 아가씨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야? 너 잠깐. 존진당, 그 유문동이 위조를 폭로한 골동품 가게 맞지? 라이브 방송 봤어? 그 신선 누나 대단하더라. 수 대사님이 바로 당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방송인이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인플루언서랑 앉는 거야. 연회의 품격을 떨어뜨리잖아. 요즘 방송인들은 조회수 때문에 어디든 끼어들어. 진짜 상식이 없어. 맞아. 송가문이 어떤 지위인데 어떻게 그들을 알겠어? 유문동과 천송애가 공모해 위조했잖아. 너가 바로 천송애의 아들이구나. 너. 맞아. 내가 바로 천송애의 아들이야. 유문동의 위조는 그 녀석의 문제야. 잘 들어. 우리 진보각은 최근 경성에 또 분점을 열었고 우리 아버지는 새로 낙성문물 연구보호소 부소장에 취임하셨다. 내 같은 시골 여자가 함부로 말할 자리가 아니다. 천 대공자님 위세가 대단하시네요. 이 세 분은 내가 송부에 초청한 손님입니다. 무슨 이의라도 있으세요? 소 아가씨, 오해입니다. 그냥 몇 분이 복장이 소박하고 낯선 분들이라 잠입한 건 아닌지 걱정돼요.
노부인 생신잔치를 방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천대공자, 우리 송 가문 땅에서 당신이 집사 노릇을 하시는 거요? 아니요. 우리 송 가문은 당신 같은 대인물을 모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 저자를 내쫓으세요. 안 돼. 나 좀 놔. 내가 알아서 갈게. 나는 첸송아이의 아들이야. 너희 송씨 집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너희 진보가 작년에 짝퉁 자기를 홍콩 상인에게 팔아서 그 사람이 집안이 망하고 자살하게 만들었잖아. 올해는 또 평범한 도자기를 송나라 균요라고 속여 팔았는데 너희는 천벌 안 무서워? 너 어떻게 알았어? 이 늙은 요망한 여자야. 윗사람을 무시하고 입이 가벼우니 한마디만 더 하면 영원히 말 못하게 해줄게. 끌고 가. 이 세 분은 우리 송씨 집안의 손님입니다. 누구라도 이해 있으면 우리 송씨 집안과 적이 되는 겁니다. 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도 가자. 유야오. 3개월 전 약혼식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요. 침착해. 그가 오늘 이 도사를 데려온 건 분명 꿍꿍이가 있어. 일단 그들과 어울려 주어라. 이분은 성 노부인이 점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성에서 가장 유명한 장천사를 모셔왔습니다. 수연을 축하드리기 위해요. 장천사는 명리와 현학에 정통하시고 우리 왕씨 집안이 40년간 모신 어용 풍수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실 수 없죠. 왕 어린 친구 과찬이십니다. 무량천존, 빈도는 풍수가며 명리 복산, 용 찾고 혈자리 잡기, 별 보고 운세 보기, 귀문둔갑에 대해 겨우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몇 분은 누구신지요? 우연히도 저도 풍수명리에 조금 손대봤습니다. 특히 영혼진정과 운세 바꾸기, 혈기로 사악함을 돌리는 술법은 좀 연구해봤죠. 천사께서 관심 있으시면 그때 제가 함께 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장천사께서 무슨 분이신데요? 출연료가 100만 원 이하는 안 되는데 아무나 함께 도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젠이하르르시는 팔싹둥이를 해야 얻는 복이죠. 아마 너희들은 아직 자격이 없을 거야. 그냥 한낱 강호술사가 젠 이모님 앞에서 허세 부리는 거야. 어디서 온 야생 계집애야. 감히 장천사를 모욕하다니. 100만 원쯤이야. 내가 수 대사를 대신 내줄게. 아가씨, 노부인께서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부인께서 이미 거실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송 노부인께서 복이 동해처럼 깊고 수명이 남산처럼 길기를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 앉으십시오. 송 노부인, 저는 이씨 집안을 대표하여 당신께 바칩니다. 이 한나라 때의 양지옥 수복복숭아, 한궁의 옥복숭아가 상서로움을 바칩니다. 왕모의 반도는 3000년인데 송부의 하루 즐거움만 못하네요. 좋은 선도가 상서를 바치네. 내가 매일 경을 외우는 불당에 모시겠다. 송 노부인, 제가 사실을 대표하여 이 당나라 송하견년병을 올려 노부인께 송나무 소리 천년 하늘 이슬 이어받고 하구름 구천의 하늘과 땅을 지키소서. 좋다. 어서 이 보배병을 내 침실로 옮겨라. 송 노부인, 이는 저 진보각에서 드리는 보물입니다. 이 거울은 이름하여 동안 해수 포도 문경입니다. 포도 열매 3000살, 해수는 800가을을 삼키고 토해내네. 한궁의 밝은 달 거울 빌려 모든 음사를 비추어 금구를 지키소서. 저 천송해가 노부인께 복은 동에 길이 흐르는 물 같고 수는 남산 늙지 않는 소나무 같으시길. 좋고 좋다. 어서 일어나라. 이 거울을 서원의 박물선반에 올려라. 잠깐만. 이 거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울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나요, 할머니? 이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묘진수 대사입니다. 수묘진. 오늘은 송 노부인의 생신입니다. 원래는 너와 다툴 생각 없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 천씨 집안을 적대시하니 앞서는 내가 나를
그 유문동과 함께 위조했다고 모욕했고 그 후에는 송부 문 앞에서 내 아들을 모욕했지. 지금은 내 축하 선물마저 의심하는구나. 오늘 내가 뚜렷한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나 천모이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유문동과 짜고 위조했다. 증거는 확실하고 내 아들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니 오늘 내가 작게 징계한 것은 이미 송 노부인의 생신을 봐서 봐준 거다. 이런 위작은 내 두 후배가 보기에 충분하다. 너 노부인 후배가 골동품을 조금 압니다. 제가 이 해수포도경을 한번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 거울의 동록은 층이 분명하고 청록색 녹 중에 주사빛이 비치네요. 이는 바로 서안동경의 홍발록수로 자연스러운 광택이 빛나 사람이 빛을 전부입니다. 지난달 크리스티 봄 경매에서 이 거울보다 조금 못한 작품이 최종 낙찰가 1200만 원이었는데 이면 거울은 경면이 완전하고 물로가 선명하여 경매에 올라간다면 아마 기록을 갱신할 겁니다. 송 노부인, 저희는 존진당의 감정사입니다. 저희도 이 거울을 한 번 봐도 될까요? 이서한 해수포도경은 보기 드문 절세 진품이야.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왕행, 그들은 내가 초대한 친구야. 말 조심해. 송 노부인, 제 이 두 후배는 골동품의 조예가 깊습니다. 감상하게 해주시겠어요? 문제 생기면 저희 존전당이 시가로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그 허름한 가게가 1년에 얼마나 버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1200만 원이야.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진 사장님이 저희 존전당 가게를 꿰뚫어 보시네요. 왜이너? 똑똑히 봐. 문제 생기면 저희 존전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 생각엔 보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는 불에도 견딘다고 정말 좋은 거라면 보는 게 뭐가 두려워? 존전당. 너희 이름은 들어봤어? 두 분이 관심 있으시니 한번 보시지. 이 거울의 무늬와 이 녹색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송 노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거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아우젠, 수미아우젠. 내 사람이 함부로 짓거리며 내 고경을 모욕하네. 오늘 너희 존전당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거야. 이번엔 정말 눈이 번쩍 떠지겠네.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이 너희 손에 산산조각 났어. 존전당 사람들 배상 준비나 해. 오늘은 노부인 칠순잔치인데 너희 존전당은 먼저 10,000원을 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축하 선물을 망가뜨렸어. 이런 건방진 자들을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안 그러면 송가해. 체면이 어디에 두지? 왕공자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노부인 생신에 기쁜 날인데 누군가 제 눈이 높아서 먼저 함부로 평가하고 이제는 보물을 망가뜨렸어. 나의 보경아. 이 보경을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먼 길을 마다 않고 해남 경매에서 거금 주고 사온 거야. 너희들 고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잘 들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땅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완안이 분명히 잘 들고 있었는데 이 거울이 마치 아래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손녀가 장담하는데 수완이 고의로 깨뜨린 게 아니에요. 송씨 노부인. 수완이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짜 물건이 깨지니 오히려 깨끗해진 것 같군요. 천송해. 이 거울의 단면을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고대 거울을 깨뜨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겁니까? 나는 3명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았습니다. 고대 거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당신이 여기서 괴담을 퍼뜨리는 거죠. 완고하고 지독히 어리석군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서한 해수포도 거울은 청나라 때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고의로 낡은 것처럼 꾸며서 한나라 물건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청나라 때의 동경이 어떻게 한나라 고대 거울로 위장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수대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초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나라 것이 한나라 것을 모방했다는 건 골동품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서한 동경은 도범법으로 주조되었습니다. 문양선이 굵고 고풍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해수 문양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너무 정교한 공정입니다. 분명히 청나라 장인이 고의로 모방한 것이지만 오히려 한나라 거울의 운치를 잃었습니다. 둘째, 동록 위조입니다. 한나라 거울은 천년 동안 묻혀 있어 녹색이 자연스럽고 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녹층은 표면에 뜬 것입니다. 분명히 인공 부식으로 낡게 만들고 석영가루를 섞어 토침을 모방한 것입니다. 셋째, 재질이 맞지 않습니다. 서한 동경은 대부분 청동을 사용합니다. 이 거울의 단면은 회백색인데 분명히 청나라 때 아연을 섞은 합금입니다. 질이 부서져서 떨어지자마자 깨집니다. 이건 천 사장님, 당신은 줄곧 이게 서한의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청나라 때의 모조품입니다. 손을 댄 것이고 당신 같은 외행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당신 천송예,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보배 거울, 나의 보배 거울. 사람들아, 그를 끌어내라.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천송예와 류원둥이 합작하여 위조한다고. 시골 소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이 추잡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군요. 송각까지도 속이려 하다니 이 골동품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불청객은 갔습니다. 여러분께 할 일이 없다면 뒷마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6월에 약혼남으로서 사위의 차수를 아시지 못했네요. 약혼남이라니, 약혼남이 사람을 해치는 법이 있나요? 만약 평범한 물건이라면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노부인께서 평소에 명리와 현학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위가 오늘 특별히 저희 왕가에서 40여 년간 모신 장 천사를 모셨습니다. 천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경성에서 이름난 현학 대가입니다. 일찍이 장 천사님의 가학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장씨 집안은 대대로 풍수와 명리를 다뤄왔습니다. 노씨는 오래전부터 명성을 들었습니다. 빈도가 노부인을 뵙습니다. 오늘 뵈니 노부인의 상, 기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역시 복택이 두터운 분이십니다. 장 천사님, 앉으십시오. 여러분, 앉으십시오. 노신이 헛되이 70년을 살았습니다. 이 일생은 영화보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요즘 몇몇 늙은 자매들을 보니 잇따라 세상을 떠나 이 마음이. 장 천사님께서 노신을 좀 봐주실 수 있을지요? 남은 양수가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무슨 큰 고비가 있을까요? 노부인, 미간의 복문이 길게 이어지고 상근이 봉정처럼 옥기둥 같으며 더욱 인당이 밝고 윤택하여 눈에 비친 듯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니 실로 100년에 한 번 만나는 복과 수명을 모두 갖춘 상입니다. 다만 이 명반에 나침반이 왜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나요? 장 대사님, 노부인의 상에 대한 판단은 정말 정확합니다. 이 나침반은 용사산의 법기, 천기정원반입니다. 각 친전 제자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언양이 이번에 데려온 천사는 정말 실력이 있군요. 장천사님, 이 명반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할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무슨 일 있으실 리 없습니다. 대사님, 말씀하십시오. 노부인은 본래 90세의 양수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에 따르면 최근 부중에 음살의 기운이 감돌며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천사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빈도가 강호를 떠돈 지 40년,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노부인, 보십시오. 대위의 살, 금기가 궁을 충격합니다.
이 바늘이 가리키는 정서쪽은 분명히 지극히 음한 물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방 대위는 금에 속하여 살벌한 기운을 주관합니다. 부상 서쪽에 사당이나 창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노부인, 최근 부상에서 무슨 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히 옥기 같은 것들. 한 달 전에 남해에서 몇몇 후배들이 흑옥 한 조각을 가져왔어요. 노부의 생신을 미리 축하한다며. 설마 그게 정말 그 흑옥인가? 사람 있나? 서원 사당에 있는 그 흑옥을 가져와라. 세상에, 이 흑옥이 손바닥만큼이나 크네요. 샤오샤오, 분위기를 봐. 이렇게 품질이 뛰어난 흑옥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옛날 페르시아 사신이 무황제를 아련했을 때 비슷한 크기의 흑옥을 선물했죠. 무황제가 3일 동안 가지고 놀다가 태평공주에게 하사했어요. 이 무사패의 크기는 아마 박물관에서도 두 번째를 찾기 힘들 거예요. 송가 후배들 정말 마음 썼네요. 장천사님, 이 흑옥이 혹시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빈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노부인께서 살피소서. 이 흑옥은 물에 속하고 물기운은 지극히 유순하여 본래 재물을 모으고 복을 부를 수 있어. 이렇게 큰 흑옥은 참으로 천지의 영기와 1월의 정화를 모은 것이오. 다만 이것이 장천사님, 할 말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물쭈물하시면 혹시 무엇을 꺼리시는 건가요? 존진당의 수 대사께서 이렇게 조급해하시니 빈도는 돌려 말하지 않겠소. 이 흑옥은 천지 영기의 정수이나 누군가가 악령의 정신을 그것으로 다듬은 것은 유감입니다. 겉으로는 재물을 모으는 듯하나 실은 노부인의 수명을 훔치는 것이오. 송가 후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송노인의 선물에 음살 기운을 넣다니. 이건 정말 대형무도한 일이에요. 찐 이모, 장천사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정말 누가 송 노부인을 해치려 한 건가요? 장천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 송가 후배들은 모두 우리의 적자 손자들로 평소 노부인께 가장 효하는 아이들이다. 절대 노부인을 해칠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송현아, 송상아. 평소에 나한테 제일 잘해줬는데 천사님,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노부인이 믿지 않으신다면 보소서. 정말 음살 기운이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속담에 사람은 겉모습만 알 뿐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어. 어떤 후배들이 노부인의 재산을 탐내어 몰래 손을 쓴 것이오. 각 가문에 흔히 있는 일이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장천사님이 계셨어. 안 그러면 천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기를 제거해 주신다면 저 노부가 반드시 후한 사례를 하겠소. 다행히 이런 음산한 사기는 가장 하등급의 사기라. 송가에 머문 지도 얼마 안 되고 오늘은 노부인 탄신일이니 제가 일부러 도철 동상을 가져왔소. 도철은 만물을 삼키고 요괴를 물리치며 재난을 피하게 하오니 제대로 모시기만 한다면 이런 음산한 사기를 다루기에 더없이 적합하오. 동상을 가져와라. 노부인, 받아주시길. 장천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구나. 훌륭하군. 정말 훌륭하구나. 본자가 천년을 은거하다가 방금 관문을 나서자 이렇게 묘한 일을 만나다니 정말 묘하구나. 수묘진, 또 너냐? 장천사님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송가를 위해 사기를 물리치는데 내가 송가의 친구로서 고맙게 여기지도 못할 뿐더러 감히 장천사님을 흉내낸다고 모욕하다니. 무슨 신보냐? 아까 대문 앞에서 각하께서 스스로 현문의 술법도 통달하신다고 하지 않았소? 수도를 닦는 자로서 어찌 보지 못할 수가 있겠소? 이 묵주에 깃든 사기를 혹시 빈도남이 이 사기를 꺾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소? 이것은 분명 내가 몰래 술법을 부린 것이오. 묵지본래는 흠없는 물건으로 내부는 순수하여 조금의 잡것도 없소. 너는 어디서 알아내는지. 송가 후배가 취를 바친 일을 알고 송 노부인의 탄신일을 이용하여 여기서 이런 졸렬한 장난을 부리다니. 내가 아까 왜 그가 스며시 왼손을 소매 아래에 숨겼는지 알겠구나. 알고 보니 너희들 거짓말을 퍼붓는구나. 송 노부인, 나 장모인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성에서 달려왔는데 송가 빈객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을 줄이야. 수묘진, 내가 일에 침이 마르게 천사님이 가짜라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없다면 너는 악의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오. 이장 천사님은 경성에서 유명한 풍수 대사이신데. 어찌 그런 비열한 짓을 하실 수 있겠소? 증거를 원하느냐? 그럼 보여주겠다. 아까 진송이의 거울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장 천사님이 어떻게 몰래 술법을 부렸는지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경술은 비록 하찮은 술법이지만 각하께서 아까 부리신 신통력을 똑똑히 기록했소. 각하께서는 또 무슨 고견이 있으신지? 아니, 불가능해. 생각지도 못했군. 경성에서 이름 높은 장 천사님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당신이 법수를 쓴 거였군요. 거울을 깨뜨리고 나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요. 장 천사님, 감히 우리 송씨 집안에서 사악한 술법으로 일가의 관계를 이간질하다니. 진 아주머니,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이 수경술로 류원동의 조작을 폭로했죠. 이번엔 장 천사님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수경술은 과거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비춰줍니다. 우리 모두 돌을 닦는 자로서 이 이치를 아실 텐데요. 이건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 수경, 저건 환상이에요. 장 천사님은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도우님, 저는 수십 년을 고생하며 수행했지만 그저 생계를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십니까? 몰아세운다니요. 장 천사님과 왕씨 가문이 혈살탈혼 팔찌로 송 아가씨의 운세를 빼앗은 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무슨 혈살탈명팔찌,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뵀을 때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돌을 닦는 자에게 어째서 이토록 짙은 혈살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 무량천존이시여, 소도는 풍수와 명리, 점술과 용맥을 찾는 일에만. 송 아가씨, 팔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팔찌입니다. 송 아가씨 말씀으로는 왕양신의 가문의 가부라고 합니다. 결혼 선물로 드렸고 끼면 장수한다더군요. 송 아가씨가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 팔찌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해치려 했습니다. 진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송 아가씨는 끝장이었죠. 왕양씨의 전 부인도 사석에 서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팔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함부로 짓거리는군. 제 전 부인은 등산하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팔찌는 그냥 물건일 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겠어요? 이 팔찌는 억울하게 죽은 9사람의 피로 물든 옥으로 살기를 모았습니다. 차는 점점 쇠약해져 죽고 그 가문의 운세까지 갉아먹습니다. 왕양, 너희 왕씨 가문은 대체 어떤 사수를 쓰는 거냐? 정말 대담하구나. 송 아가씨. 왕양, 이미 조사해봤어. 당시 전 부인 전 씨에게 준 결혼 선물이 바로 이 혈살탈혼 팔찌였어. 게다가 그녀가 사망한 날 등산에 데려간 것도 너였지. 이런, 왕씨 집안이 이렇게 음험한 수단을 쓸 줄이야. 어쩐지 왕씨 집안이 이 몇 년간 순풍에 돛달고 올랐더라. 다른 집안의 기운을 훔치는 이런 사수를 썼기 때문이었구나. 이 팔찌는 착용자로 하여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점점 쇠약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전씨 아가씨가 점점 쇠약해지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녀를 산에 데려가 산속에서 급사하게 만들려 했죠. 그녀의 재산과 가업을 삼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음살기를 연마하며 악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는지 모르겠군요. 상선님, 영감하소서. 이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모두 왕씨 집안이 저를 강요한 거예요. 거짓말. 장천사, 분명히 당신이 피살탈혼찻을 사용해 다른 집안의 기운을 빼앗는 방법은 만전을 기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 타들하네. 너희 왕씨 집안은 이미 기운이 쇠하고 복이 다했으며 자손이 줄어들었어. 내 아비가 간청하길래 내가 겨우 동의한 거야.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너희 왕씨 집안은 이미 대가 끊겼을 거다. 그날 나는 잠시 이 팔찌 속에 살기를 봉인해 두었을 뿐이야. 원한에는 주인이 있고 빚에는 주인이 있다. 오늘 내가 이 9 원혼들이 너희와 결판을 짓게 하겠다.
내가 위를 저버렸으니 내가 위를 저버려도 나무랄 수 없지. 나 장모인은 수십 년을 수련하며 수많은 요괴를 퇴치했고 사부님이 내려주신 법보도 있다. 내가 비록 신통력이 좀 있다 해도 나를 어쩌겠나? 내가 죽인 몇 안 되는 잔혼과 원념 따위가 하늘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장천사님은 역시 신통력이 광대하시군요. 돌아가신 후에 왕씨 집안이 반드시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출마비를 2배로, 아니 3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술과 법보를 보니 분명 용사산 일파로구나. 용사산의 제자로서 당당한 정파중인이라면 현문계율 제3조를 알아야 할 것이다. 술법으로 마음을 속이는 자는 오래로 주멸하는 형을 받는다. 제5조 무고한 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자는 혼을 빼내어 연단하는 재앙을 받는다. 오늘 내가 너희 문파를 대신하여 문호를 정리하겠다. 현음은 월을 끌어오고 태어는 빛을 빌리며 부유는 명령을 듣고 망상을 깨고 진실을 드러내라. 7. 불가능해. 이 태극 천청부는 사부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호신의 중보인데 사부님께서는 법력이 통연하시어 이미 1000개로 승천하셨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은 죄는 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천사님, 빨리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도철이 현령하시어 나에게 법력을 내리시니 천지만물 삼켜지지 않음이 없도다. 삼켜라. 이것은 상고신수의 잔영이다. 비록 실력은 본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반적인 수련자를 압도할 수 있다. 지난번 상고의 잔영을 보았을 때 이미 100년 전의 일이었어. 현존하는 신수의 잔영은 대하 전체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 일회성 소모품이라 하더군. 감히 여기서 쓰다니. 삼켜라. 너희들은 신수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 송부 사람들은 오늘 다 죽어야 해.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빨리 노부인을 보호해. 천사님, 죽어야 할 사람들 중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죠? 마에 빠진 도철이 감히 신수라 부르다니. 도철인지 아닌지 직접 겪어보면 알 거야. 도철, 하늘을 삼키다. 살기가 형체를 이루니 말령이 명을 듣고 혼을 빼앗아 목숨을 앗아간다. 하찮은 사악한 기운이 날 어쩌겠다고? 1000년 전에는 너의 본체조차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 진 이모, 조심해. 태허로 화생하고 현음으로 사악을 누르며 연꽃 그림자로 세상을 정화하니 만법이 모두 깨지다. 진압. 이건 태허 연화경에 기록된 구진 탕마진이야. 세상에 이 진법은 이미 500년 동안 사라졌다고 하던데. 천사님, 괜찮으세요? 천사님, 도철의 잔호는 내 10년간의 혈제를 거쳐 신수 본체의 3분의 1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 너에게 간단히 깨지다니. 사마회도는 결국 정도에 오르지 못해. 1000년 전도 그랬고. 가. 너희들의 인과를 끝내라. 안 돼. 너희들은 나 이렇게 대할 수 없어. 스승님이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본래 이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될 사람들. 하늘을 거역하며 살아남아 억지로 이어진 목숨을 훔쳤다.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 이 경계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먼지는 먼지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받은 원한은 내가 다 갚아줬다. 원한은 모두 흩어져라. 빨리 윤회로 들어가거라. 황천길에서 돌아보지 말고 다음 생에는 좋은 집에 태어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루신이 눈이 어두워 태산을 몰랐습니다. 상선님의 법력은 신통하시네요. 오늘 악객이 문을 두드렸는데 상선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송씨 일문은 아마 멸문지화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 대선생님께서는 매번 소녀를 순환해서 구해주셨죠.
수 대선생님의 큰 은혜와 덕은 소녀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이 생에 다 갚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송가 상아는 수 대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리모 씨는 강호를 누비며 수십 년을 살아왔고 자신이 견문이 넓다고 자부했지. 지금에 이르러 상선께서 요마를 퇴치하시는 모습을 보니 도를 지키고 사악을 청소하는 그 자태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통천의 수단이 무엇인지 깨달았네. 리모 씨 반평생을 살아와서야 알겠어. 내가 단지 우물 안 개구리였을 뿐이었구나. 상선님의 구명응애. 이가는 전 가족의 힘을 다해 보답하겠소. 우리 사가는 대대로 상선님을 존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매년 황금 10만 냥, 결코 거짓말이 아니오. 평범한 잡일은 감히 상선님을 조금도 번거롭게 하지 않겠소? 다만 상선님께서 사가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금만 가여해 주시길 바랄 뿐이오. 이런 사조. 그때 우리 송가의 부도 장사를 빼앗은 것도 그렇다 치고 지금은 상선님께까지 손을 대려 하다니. 수대사, 송가는 대대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매년 황금 20만 냥을 바치며 당신의 존진당을 위해 세계 각지의 진귀한 보물을 수집하겠습니다. 상선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라면 송가는 전력을 다해 찾아오겠습니다. 진 이모님은 독법이 통천하시니 진 이모님 수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위험에 처할 때마다 진 이모님이 우리 앞을 막아주셨지. 수소는 당신의 후손으로서 자기 보호 능력조차 없으니 정말 너무 쓸모없군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큰절은 하지 마시오. 오늘 만남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정해진 것이니 말을 제거하고 도를 지키는 것은 모든 수도자의 본성일 뿐이오. 묘지는 한가한 구름과 들판의 하게 익숙하여 향화 공양을 받기에는 부적합하오. 여러분의 호의는 마음으로 받겠소. 와나, 소아. 송 노부인, 이것은 우리 존진당이 드리는 작은 축하 선물이오. 여기에는 18알의 천년연밥이 들어있소. 모두 곤륜산 요지에서 채취한 것이며 각 알마다 천지의 연기를 함유하고 있어 진당, 장수와 건강을 도와 송가의 평안과 순조로움을 보장하오. 상선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미리 아셨군요. 할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연꽃을 좋아하셨지. 제가 그때 연꽃 균요병을 구입한 것도 할머니의 취향에 맞추기 위함이었소. 상선님께서 빛을 내려주시니 이 하찮은 노신의 생일 잔치는 이미 송가의 영광을 더해주셨소. 지금에 이르러 우리 송씨 일족을 위난에서 구해주시니 이렇게 귀중한 상선님의 선물은 노신 정말 받기에 부끄럽구나. 노부인, 이것은 우리 순진당의 작은 정성이오. 당신은 덕망이 높고 복택이 두터우시니 이 연밥의 청정한 뜻과 딱 맞소. 당신은 자선당의 초상화에서 봤었는데 원래 상선님이셨군요. 그 옛날 우리 송가의 선조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운진으로 피난 와서는 이미 궁지에 몰렸었소. 그때 상선께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 상선께서 그 금괴를 주시고 선조께 낙양으로 가서 발전하라 이르지 않으셨더라면 송가가 어찌 오늘이 있겠소? 저는 어릴 때부터 송씨 선덕록을 줄줄 외우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송씨 종가사당에는 선인의 초상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매일 향을 피워 올리는데 진인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노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당시 선조님의 솜씨가 뛰어나 본래 빛을 발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다만 하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니 이런 큰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되니 묘진과 두 후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 팔 곧게 펴. 버텨. 진 이모, 나 정말 못하겠어. 이거 대학체육보다 힘들어. 맞아, 누가 처음부터 1시간 동안 말발굽 자세를 유지하래? 이건 수련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야. 이런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강적을 만나면 어쩌려고. 이 사람은 달기 울면 일어나 검을 휘둘렀고 우리 태음 현경은 달빛이 가장 강할 때 수련하기 가장 좋다. 너희 둘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숨을 내뱉을 땐 누에가 씨를 토하듯 들이쉴 땐 고래가 바닷물을 마시듯 하라. 달빛의 힘을 느껴보도록 해. 진 이모, 달빛의 힘을 느껴요.
나도요. 여러분, 이건 말이죠. 정말 진짜. 원나라 지정연간의 청와 울릉군경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8천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도 아니고 단 88만 8,888원이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는 고객님께는 고급 자단나무 받침대를 추가로 드립니다. 윤진당 제품은 반드시 정품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병 제가 살게요. 누구도 제 앞에서 가져가지 마세요. 이씨님, 감사합니다. 진 이모,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년 집세도 드디어 계속 낼 수 있게 됐어요. 너희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 하나는 꼼꼼한 계산으로. 둘 다 큰 공이 있어? 우리 둘이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음 달 집세조차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오늘 아침에 송씨가 물건을 많이 보내왔는데 왜 다 돌려보내셨어요? 내가 그들을 돕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돈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인연은 얻기 어렵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인연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니 오늘 송씨 후손을 만난 것도 전생에 정해진 인연이라.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어? 누가 수묘진이에요? 손님이 오셨어요. 들었어요. 여기에 수미아우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나와. 누가 수미아우젠이야? 무례하군요. 진 이모님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다니. 꽤나 씩씩하네.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고 괜히 고생하려고? 내가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실력 있네. 오늘 내 놈을 끝장내지 않으면 내 성을 버리겠다. 덤벼. 이미 왔으면서 천 사장님. 왜 구석에 숨어 쥐새끼처럼 굴고 계시나요? 이런 하찮은 것들만 내보내서 상대하게 하시다니. 우리 존진당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수 선생님이십니다. 과연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군요. 천송해, 또 당신이었군. 천송해. 너 깡패들을 데리고 우리 존진당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도대체 무슨 꿈꾸이야? 내 생각엔 나 천송에는 여러분께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 선생님은요? 몇 번이고 우리 진보각의 장사를 망치고 심지어 송가의 생일 잔치에서 나와 내 아들을 모욕했어요. 내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만들었지.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간단해요. 진 이모님 조심하세요. 총이 있는 줄 알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닷새 후면 대하 지하 경매회가 낙성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 각계의 보물 감정사들과 골동품 상점들도 모두 참석할 겁니다. 이번 규칙은 특별해요. 사전 전시가 없고 전적으로 안목에 달렸습니다. 모든 경매품은 현장에서 경매하며 전문가가 가격을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금으로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이 100억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진보가게 25개 점포를 담보로 잡고 당신 존진가게 내기를 신청합니다. 진 쪽은 영원히 골동품계에서 물러납니다. 수 선생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요? 맞아, 우린 상대. 좋아. 내가 그 내기를 받아들이지. 수 선생님 대인배시군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건 계약서입니다. 수 선생님, 한번 보시죠. 부디 여기 초대장입니다. 닷새 후 저는 지하 경매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아줌마, 왜 그를 허락하셨어요? 이천송예, 분명 사전 준비를 해왔어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존전당을 노린 함정이에요. 그가 놀고 싶다면 우리도 크게 한판 놀아줘야죠. 골동품계의 원로들도 많이 왔네요. 세상에, 국립박물관의 고 대사님이야. 그분도 오실 줄 몰랐는데. 소리 나죠. 남들이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할라. 아, 존전당의 수 대사님이시군요. 여기 행사장 규칙 설명서입니다. 잘 받아두세요. 행사장은 안쪽 홀에 있어요. 곧장 가시면 돼요. 수 대사님. 역시 약속을 지키시고 정각에 오셨군요. 한 번 말한 것은 금옥과 같이 변치 않습니다. 천 사장님,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소개하지요. 이분은 동영에서 오신 감정명가 출신이십니다. 다나카시세요. 이번에 우리 대하 지하 감정대회가 매우 치열하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구경하러 오셨어요. 동영 감정술 최고입니다. 대하의 감정술은 안 됩니다. 다나카시는 동영, 감정계의 최고봉으로 동영의 신안이라 불리십니다. 수묘진, 이번엔 어떻게 나와 맞서볼래? 동영 감정술이 아무리 정밀해도 남의 것을 베낀 것에 불과해. 대하는 천년의 내공을 지녔는데 너 같은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 있겠어? 너, 다나카 대사님, 화내지 마세요. 수 대사님, 우리 만날 친구가 더 있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나카 대사님, 어서 가시죠. 이 다나카, 동영의 신안이라 불리는데 뭐든지 단번에 시대와 진위를 가려낸다네. 이천송예, 역시 준비를 하고 왔군요. 맞아요. 들어보니 다나카 씨는 9명의 감정대사와 결호도 밀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엔 우리도 병이 오면 장이 맞고 물이 오면 흙이 막는다는 마음으로 가자. 어서 자리에 앉아야지. 수 대사님, 이번 경매 규칙에 따르면 보증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500만 원이에요. 계좌에 사용 가능한 자금은 얼마나 있나? 송 아가씨가 지난번에 준 1억에 이번 기간 동안의 방송 수익을 더하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다 넣어. 진아줌마, 다 넣으면 안 돼요? 진정당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어. 내가 확신 없는 일을 할 것 같아. 건상고나 지천태괴, 대길지조야. 수아나, 이 쪼잔한 구두쇠야. 진이와 왜 확신 없는 일을 해? 게다가 정말 다 날려버리면 나랑 같이 길거리 공연이나 하러 다니자. 좋아. 다 송금했어. 수 대사님, 여기 번호표입니다. 355번 받으세요. 좋은 숫자네. 삼재오상, 하늘의 뜻에 딱 맞아. 수 대사님, 얼마나 보증금 넣으셨나요? 들었는데 이번 경매에는 보물이 많다더군요. 한 점에 최소 500만 원은 해요. 우리가 얼마 넣었는지 당신이 알바 아니잖아. 맞아, 진씨. 보증금은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이 카드에 5억 있어. 비밀번호는 12만 3456. 부족하면 전중시 가문의 재단에서 언제든지 추가 보증금을 넣어줄 거야. 여기 번호표입니다. 888번 받으세요. 888. 일로발. 좋은 징조야. 왜 우리는 355번인데 저들은 888번이야? 분명 순서대로 줬잖아. 맞아, 이건 전혀 공정하지 않아. 진씨는 우리 지하상회의 VIP입니다. 괜찮아. 경매는 안목을 보는 거야? 이제 누가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지 보자. 신사숙녀 여러분, 대하 제50회 지하 경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 보증금으로 꽉 채운 2억 원을 가져왔지. 자네, 오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모양이군. 봐, 저쪽은 주씨 보석의 대표야. 네, 그 2억 원은 아마 부족할걸.
이번 경매 규칙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최저 보증금 500만원, 상한선 없습니다. 경매 종료 후 모든 낙찰품은 현장 전문가가 감정을 실시하며 최종 원금 배율이 가장 높은 분께 100억 원 상금을 드립니다. 지하 경매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경매회에서는 특별히 중대한 코너 비치 원석 도박을 선보입니다. 우형지에 기록되기를 옥은 갈라보기 전엔 그 귀함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석의 길은 1000년 동안 전해져 왔어. 조그만 돌덩이에 1000년의 조화가 숨어있다니 재미있군. 내빈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황폐잉, 황대사. 이분은 황폐잉, 황대사, 보석감정협회, 종신명예 회장, 소더비 비치 전시, 수석 고문. 이번 경매의 모든 원석은 현장에서 절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대사가 직접 감정하실 겁니다. 황대사까지 모셨네. 이번 경매는 제대로 왔구나. 주최 측이 정말 큰 돈을 들였나 봐. 황대사는 소더비만 참여하고 다른 경매는 절대 안 나온다고 하더라. 자, 말은 그만하고 이번 첫 번째 경매품은 미얀마 네피도산 원석입니다. 규칙대로 멀리서만 보시고 만지지 마세요. 시작가 50만원, 인상가는 10만원 이상입니다. 텐중 대사, 이 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제게 맡기세요. 동양 감보술, 만물을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텐중 가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감보경입니다. 진짜 감보술에 이런 외물이 필요할까요? 60만, 70만. 진 이모, 우리 진짜 입찰 안 해요? 제가 봤을 땐 그 원석 품질이 꽤. 우린 참여 안 해. 90만, 100만. 뱀무늬는 구불구불, 송화무늬는 봄빛. 돌이 평범해 보여도 속은 달라요. 고빙종 비치가 나올 겁니다. 아니, 110만, 180만, 더 높은 분 없으신가요? 180만 처음, 낙찰. (888번) 첫 번째 경매품을 얻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원석을 현장에서 절단하겠습니다. 자르세요. 바로 자르세요. 뭐가 진짜 고빙종 비추인지 보여드리죠. 설마요. 제 도석 경력 20년에 이 껍질 돌은 녹종 나와도 다행일 텐데 150만 넘으면 가치가 없어요. 고빙종이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샤오샤오, 너 생각엔? 말하지 마. 결과를 보자. 황대사, 사회자님, 절단 완료됐습니다. 기빈 여러분, 첫 번째 원석 절단 완료. 좋아요. 경매 보조분, 원석을 앞으로 가져다 주세요. 황대사님이 현장 감정을 진행합니다. 네, 정말 고빙종이 나왔어? 이건 불가능해. 이런 껍질의 돌에서 어떻게 빙종급 비치가 나올 수 있죠? 역시 경매도 감히 못하는데 무슨 대사라 하죠. No. 진 사장님, 너무 성급하시네요. 경매장에서는 한 대의 풍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텐중 대사님, 다행히 당신이 계셨어요. 동양 감보술의 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알겠어요? 좋아, 황 대사님 감정 부탁드립니다.
전형적인 노갱 고빙종 비추입니다. 유리 광택이 뚜렷하고 종이 오래되고 살이 곱습니다. 약간 솜털이 있지만 수두가 무려 3치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용등균열이 핵심을 관통해 시장 가치는 약 500만 원입니다. 즉, 제 180만원 원가가 순식간에 2배 이상 뛰었네요. 맞습니다. 진씨의 현재 수익률이 잠정 1위입니다. 2.7배의 배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매 종료 시 수익률 최고작에서 100억 상금을 독차지합니다. 텐중 대사님, 제가 이 100억을 타면 5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할 일은 하겠습니다. 좋아, 다음은 두 번째 원석입니다. 이건 미얀마 모갱 노갱의 흑오사예요. 작년 공개 경매에서 비슷한 돌이 30억짜리 제왕록을 개봉했죠. 시작가는 1천만원, 인상가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1200만원.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요. 진 아줌마, 이 돌. 정말 제왕록이 나올까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자르고 나서야 알죠. 텐중 대사님, 이거 정말 제왕록 나와요? 나온다면 우리 대박 나는 건데요. 2,500만원, 3천만원 이게 제왕록이라면 3,500만원, 4천만 원. 4,200만원 부릅니다. 여러분 이 원석을 꼭 가지려 하시네요. 5천만원. 돌 하나에 5천만원 걸다니 미쳤어. 맞아요. 5천만원이면 시내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잖아. 888번 5천만원 호가입니다. 더 높은 호가 있습니까? 진 아줌마, 우리는 입찰 안 해요? 도석의 길은 한때의 기세 다툼이 아닙니다. 100억 대박은 배율 싸움, 좋은 강철은 칼날에 써야 제맛이지. 5천만원 첫 번째. 낙찰 축하합니다. 888번 두 번째 경매품 획득. 누가 돌덩이에 5천만 원을 쓴단 말이야. 진보각진 사장님답네. 역시 재력이 남다르시구만. 사회자님, 이 돌 좀 까보시죠. 누가 진짜 안목 있는지 보여주겠어. 자, 경매 보조자분, 이 원석을 커팅해주세요. 이게 진짜 제왕록이잖아. 옛말에 한 점 푸르름이만 금이라 했소. 진 사장님, 정말 대박 터졌네요. 운이 너무 좋잖아. 이 제왕록 한 줄기만 해도 구슬로 만들면 한 알에 수백만 원은 해. 황 대사님, 뭐 하시고 계세요? 어서 감정에서 사람들 눈높이 좀 올려주시죠. 진 사장님 오늘 기세가 대단하시네. 연속으로 2개 돌에서 극품이 나왔으니 오늘 100억 대박 따실 가능성 높아. 자, 황 대사님의 감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갱 흑오사에서 나온 옥재는 정말 희귀합니다. 양지배곡이 나왔어요. 옥질이 빙정설백 경지에 이르렀고 육질이 섬세하니 극품이라 할 만합니다. 비치개의 속담에 한 줄기 푸른색을 사도 하얀 덩어리는 사지 말라고 하죠. 중간 이 제왕록은 더더욱 얻기 힘듭니다. 비치는 녹색이 으뜸, 비록 이 녹색이 초급이라 해도 구슬로 만들면 한 알 가치가 500만 원 이상. 진 선생님 지금은 취미방촌 귀비연성이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황 대사님, 그럼 당신 보기에 이 재료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지난달 미얀마 공판에서 3분의 2만 한
백저청이 8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건 노갱 흑오사의 중수가 그 백저청보다 4분 더 낡았으니 보수적으로 감정하면 1억 이상. 1억? 뭐 1억.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 제왕록은 내 거였을 텐데 그럼 100억 대박은 내 거겠네. 이제 누가 나를 이기겠어.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경매는 원금 배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진 사장님, 좀 일렀지 않으세요? 진 사장님 오늘 첫 경매에서 원금을 2.7배 불렸고 두 번째는 2배 불렸습니다. 두 번 합치니 무려 2배 이상이 넘네요. 현재 잠정적으로 전체 1위입니다. 손님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은 세 번째 경매품 원석 한 조각입니다. 이 세 번째 돌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사회자님, 이 원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껍질이 거칠고 색이 누렇네요. 보자마자 좋은 물건이 아니란 걸 알겠어요. 이 세 번째 원석의 시작가는 5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두 원석에서 모두 극품이 나왔는데 이 세 번째는요, 분명히 사람 속이는 것 같아요. 텐종 대사님, 이 작은 돌을 보시면 우리 폐석일 뿐 가치가 없습니다. 3분 내에 입찰자가 없으면 이번 경매품은 유찰됩니다. 젠 이모, 우리가 500만 원. 355번이 카운트다운 마지막 1초에 500만 원에 입찰했습니다. 355번 축하합니다. 세 번째 경매품을 획득하셨습니다. 작은 조약돌 하나에 500만 원? 수 대사님은 역시 대범하시네요. 이 돌은 내 주먹보다도 작고 껍질도 두꺼워. 어떻게 봐도 완전히 물건 잃는 거잖아. 젠 이모. 이 돌에서 정말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돌 속에 오히려 놀라운 세계가 숨어있기 마련이죠. 젠 이모를 믿으세요. 젠 이모가 이렇게 하시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경매 보조원에게 이 원석을 잘라보라고 하세요. 뭐, 이것은 바로 조개 속의 진주, 취사로월이 숨겨져 있던 거였군요. 제왕록이야. 극품 중에 극품. 또 제왕록이 나왔어. 젠 이모, 보세요. 젠 이모, 조개 속의 진주, 취사로월이 뭐예요? 조개 속의 진주란 겉모습은 거칠지만 속에 별천지가 숨겨진 완석을 가리키고 취사로월은 그것은 수억 년 후에 최고의 황실 녹색 정맥의 건식을 의미합니다. 나온 일말의 천지 정기를 말합니다. 취사로월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이미 1000년 전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 기이한 광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네요. 텐종 대사님, 당신은 이 돌이 폐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감정수를 전부 발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일 뿐이죠. 기빈 여러분, 오늘 이 경매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돌 3개를 연속으로 열었는데 희세의 진품이 3개나 연속으로 나왔으니 특히 이번 것은 말이죠. 조개 속에 진주가 숨겨져 있고 비추빛 베일이 달을 감싸고 있네요. 이제 황대사를 모시겠습니다. 이 원석의 가격을 매겨주세요. 이 조개 속 진주, 비추빛 베일이 감싼 다른 송 휘종이 선화옥보에 기록된 한치의 강산이라는 한치의 금이라는 명성에 걸맞습니다. 그 비추의 정수는 역대 황제들이 꿈꾸던 장수 불로의 명약이죠. 전설에 따르면 진시황이 서북을 보내 바다에서 불로초를 찾게 했는데 그 안에 비추의 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천지의 영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황대사님, 오늘 이 경매는 원금 배수율로 승부를 가립니다. 굳이 가격을 매기자면 이 비추빛 베일 달은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5억. 원금 500만 원인데 정확히 100배가 뛴 거네요. 젠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젠 이모가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원석 도각장은 열의 9은 꽝이에요. 원석 도각은 첫째 안목, 둘째 담력,
셋째 좋은 쇠를 칼날에 써야 합니다. 현재 355번 수대사의 원금 배수율이 전체 1위 100배입니다. 이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따릅니까? 당신네는 어느 상회요? 저희는 진품당입니다. 인터넷에도 생방송 하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왕가와 루엔동의 그 고디군요. 송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목이 그리 특별한 거였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팔로우 할게요. 기린 여러분, 오늘의 원석 도박은 끝났습니다. 이제 골동품 경매로 넘어갑니다. 규칙은 여전히 멀리서만 관찰하고 만지지 말며 이익과 손해는 전적으로 안목에 달렸습니다. 골동품 항목의 가격평가 대사는 저희 구대사입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잠깐만요. 수미아우젠, 너희 진품당 나랑 보물 겨루기 할 용기가 있나? 내 그 2개 비치로 너의 비치빗 베일 달을 걸고. 보물 겨루기는 양측이 각각 감정사 2명을 내보내 30분 안에 감정한 보물의 수와 정확도를 겨루는 거야. 승자는 상대방이 걸었던 물건을 가져갑니다. 너 그 돌덩이 2개 합쳐도 1억 좀 넘는데? 쟨 이모의 비취빗 베일 달은 5억짜린데. 이건 전혀 안 맞아. 우리가 받아들이지. 내 보물 겨루기 샤오야오. 너 감정술 배운 지 얼마나 됐니? 13살부터 배워서 벌써 14년 됐어요. 좋아. 그럼 이 첫 번째 겨루기는 내가 진품당을 대표해서 나서거라. 두 번째 겨루기는 내가 직접 그를 상대하겠다. 아, 샤오야오, 무서워서 그런 거야? 진 이모님의 명령, 후배로서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찬송혜 씨는 골동품 업계에 발을 들인 지 30년이 넘었고 이 찬종은 동양의 신의 눈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걱정 마세요. 마음을 편히 먹고 하세요. 경험 삼아 하는 거예요. 설령 지더라도 이 취사농월 비취를 그들에게 양보해도 괜찮아요. 천 사장님, 이 첫 번째 대결은 제가 후배로서 선생님과 겨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제가 직접이 동양의 신의 눈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하의 간보술은 별거 아니군요. 동양의 간보술이야말로 진정한 간보술입니다. 대하 간보술의 오묘함은 곧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상주시대의 청동기 위조 감별부터 한당시대의 고옥 연대 판정까지 우리 대하의 간보술은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당신들 동양 같은 작은 나라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천 사장님은 골동품 명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간보를 배우셨죠. 5살에 옥기를 구분하고 7살에 서화를 감정하셨다니 이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천 사장님을 이기겠어요? 아시나요? 작년 교토에서 열린 보물 대결 대회에서 이 천종이 9명의 간보 대가와 동시에 겨뤄도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진진당은 어려울 것 같아요. 구대사, 진진당과 저희 진보각은 이미 내기를 약속했습니다. 장소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양측이 이미 약속을 했으니 저희 경매회에서 간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린 여러분, 이번 보물 대결은 총 2차례입니다. 각 차례 제한 시간은 30분이며 모든 대결에 사용되는 골동품은 경매회에서 제공합니다. 진위는 구분하기 어렵고 전적으로 안목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보물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청천류 빅열문 3종로. 유색은 마치 비겐 하늘 같고 빅열문은 매미 날개 같습니다. 이 물건은 송대 여요의 유물입니다. 정답입니다. 파랑채 백자 전신병. 청나라 융쟁 육자인감 대본 파란색과 흰색 밝은 색상. 공정이 정교하며 조각이 생생합니다. 아마도 공정도반서에서 감독하여 제작된 최고급 품일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동안 해마포도문 동경. 이 흑칠고 포장이 진하고 동록의 층이 분명하며 양쪽에 페르시아한 세공 기술이 있습니다. 미양궁에서 흘러나온 어용품입니다. 정답입니다. 천 사장님의 안목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한 대의 흑칠고도 한눈에 연대를 판정하시다니. 샤오샤오, 힘내. 지면 50억이 날아가요. 명대 자단송연 필통. 유사모조 공예. 포장이 옥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정품으로 감정합니다. 정답. 이것은 제남문 매병입니다. 푸른 유약이 쌓인 지방이 눈처럼 희고 개편이 자연스럽고 태골이 순수하여 성당시대의 명품입니다. 이것은 북송시대 서각야광배로 달처럼 둥글고 호박 같은 색을 띠며 진정한 보물입니다. 정답.
13분이 지났고 현재 점수는 진진당 2점, 진보각 4점입니다. 원대 단계 노객 명월연. 들면 묵직합니다. 잠깐만요. 이 벼루가 이상해. 이 벼루에 남은 먹자국을 보면 실현묵을 사용했고 어교가 섞인 제법이에요. 은은한 비린내가 나네요. 그런데 원대에는 아직 이런 제목 공예가 없었어요. 이 먹물이 스며든 무늬를 보세요. 이건 분명 청나라 광선연간의 모조품이에요. 경매장의 수집품까지 의심하다니. 이 꼬마 계집애가. 이 벼루는 정말 모조품입니다. 정답. 당대 유금동불좌상. 전국시대 한배곡대구. 북송 정요 백류 각하원. 정답. 원대 주칠 물룡문상. 남송 객사화조도 괴축. 이상대 청동 태제문 방존. 청대옥조 영지여의 모조품. 마지막 3초 남았어. 선덕년간 청하해술룡문 대반. 정답. 시간 종료. 양측의 감정 상황이 매우 치열했네요. 그럼 진진당과 진보각의 첫 번째 보물 대결 결과는 진진당과 진보각의 첫 경기 결과는 10시 10분. 좋아, 샤오샤오. 진속의 그 늙은 여우와 비겼어. 세상에, 진 사장님이 골동품 거리에서 30년이나 해오셨는데 저런 꼬마 계집애한테 비기다니. 저 애가 대체 뭐야? 설마 은둔한 가문의 후예인가? 정말 후생가외네. 소녀는 스승이 누구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감정을 배웠어요. 요즘 라이브로 골동품을 팔면서 진 이모님이 많은 감정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 이모님, 후배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일어나. 예의는 됐어. 난 그냥 조금 알려준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텐중 스님. 나머지는 스님께 달렸어요. 두 번째 보물 대결은 진진당의 수 스님이 동양의 신목이라 불리는 텐중 선생과의 대결. 수 대사께서 방금 급풍 비치를 선보이셨습니다. 취사롱어를 보여주셨죠. 반면 텐중 선생은 9명의 감정사와 겨뤄도 지지 않았던 분이에요. 첫 번째 경기는 비겼으니 두 번째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함께 지켜봅시다. 두 번째 보물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물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아, 공간을 가로질러 물건을 가져오다니. 천전당의 수 대사도 수련자였나 보네요. 청나라 강희제 시대의 상태 화조 코담배병입니다. 금속으로 태를 만들고 유약의 광택이 은은하며 색감이 자연스럽게 번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바닥 부분에 수리 흔적이 있네요. 대략 민국 시기에 수리된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수면문종, 닭뼈처럼 하얀색이 깊이 스며들었고 음각선이 가늘게 흐릅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로 판단됩니다. 정답입니다. 걸룡 연간의 산수 인물 석조입니다. 전체에 다층 조각 기법이 사용되었고 줄무늬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물의 옷주름이 마치 물에서 나온 듯하여 어서방 전용품으로 추정됩니다. 정답입니다. 당삼체 낙타토용, 사용된 도자기태는 전형적인 당나라 특색입니다. 균열이 가늘고 자연스러우며 크기가 조화롭습니다. 양청 지역에서 구운 우수한 명기로 판단됩니다. 정답입니다. 명나라 대나무 뿌리 조각 수성 장식품. 백년묵은 대나무 뿌리를 재료로 삼았습니다. 원각과 누각 기법을 볶아 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바닥의 대나무 뿌리 털 처리가 교묘하며 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각 솜씨가 힘차고 고풍스러워 가정파 대나무 조각의 대표작입니다. 정답입니다. 진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금나라 자저우 흑화 매병입니다. 태질이 단단하고 유색이 흰색 중에 노르스름합니다.
채색 붓질이 선이 유려하고 층위가 분명합니다. 북방 민요의 예술적 특색을 지녔습니다. 안목이 좋으시네요. 잠깐만요. 이 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대사,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경매회의 모든 소장품은 기록이 남아있고 여러 스승님들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매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누군가는 지는 게 두려워서 시간을 끌려는 것 같네요. 이 지하 경매회는 롱님의 자리인데 감히 롱님의 소장품을 의심하다니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신가 봐요. 진 이모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샤오샤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병의 상태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녀가 감히 경매회 소장품을 훼손하다니. 진짜 자저우유는 광물성 채색을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바로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이 매병의 유약 색깔은 물을 만나자마자 녹기 시작했어요. 현대의 화학 안료가 언제 금나라 자기 위에 올라갔나요? 진 이모 말씀대로 진품 자주요 문양은 유려하고 가짜 자주요 문양은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모조품이에요. 구대사, 그녀 말이 맞나요? 수대사 안목이 빛나시네요.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현재 점수는 9, 경기 계속됩니다. 당대금은 상감 용문 손잡이, 용문선이 유창하고 비늘 정연, 공정정교, 쇠를 베듯 날카로워 황실에서 내린 물건일 겁니다. 대명 가정 오체대관, 바닥 흙이 화석홍이고 유약 위채색이 조개빛을 띠며 보존 상태 좋아 경덕진 어요장에서 구운 것입니다. 명대 덕화 백자 관음상, 관음 얼굴이 풍만하고 단정하며 옷주름이 유창하고 자연스럽고 바닥이 찹쌀 흙 질감을 보이며 몸 전체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명대 하조종 계통의 전세 정품입니다. 정답. 금성록 보유, 송대 조명성이 쓴 책, 글자 번짐없고 먹색이 칠 같으며 단지 종이만 약간 풍화됐을 뿐 진품으로 감정합니다. 이번 보물 겨루기 남은 시간 3분입니다. 이 존전당의 수대사, 미쳤나요? 고물을 이렇게 많이 망가뜨리다니. 그러게요. 이건 정말 천물을 헛되이 해치는 짓이에요. 제가 봐도 아깝네요. 수대사, 이렇게 소장품을 파괴하시면 온 골동품계를 적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구대사, 그녀가 일부러 소장품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판정해 주실 수 있죠? 목각 채색 보살상, 대모 조개빛 상자, 투각 향로, 적칠 모란 문반, 공문 발룡벽, 청하 덩굴 문의병, 나비 장군 항아리. 이것들 모두 가짜입니다. 상나라 현옥 메뉴패, 서주 유황 편종, 춘추 주칠 와록상, 서한 청대 박살로, 후한 적벽 화상전, 당나라 자반북, 북송 오과천청 필세, 남송 무곡 필산, 선덕 눈꽃 청유호, 걸륭 양채 만화병. 남은 이들만이 진정 전해져 내려온 보물입니다. 소위 간보란, 본질은 정수를 취하고 잡된 것을 버리고 허망을 깨뜨려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가짜가 계속 세상에 남아있으면 시야만 흐리고 진정한 보물을 엿보이게 할 뿐입니다. 제가 존전당을 창립했을 때 바로 이 혼잡한 골동품계에서 진품을 위해 깨끗한 터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아요. 진 이모 말씀 정말 좋아요. 그 두 개 비추는 우리 거예요. 훌륭한 정수 취하고 잡된 거 버리기로군요. 수 대사님의 초심에 정말 감탄합니다. 수 대사님이 파괴하신 이 골동품들은 확실히 위작입니다. 남은 것들이 진품입니다. 이번 투보는 진진당의 승리로 선언합니다. 이번 투보에서 진진당이 승리했으니 규칙에 따라 획득한 상금은 진진당 명의로 기탁됩니다.
간보경을 좀 더 일찍 꺼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빚이 2개 합쳐도 겨우 1억 원 정도죠. 본격적인 흥행은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기빈 여러분, 투보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골동품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구정 용맥도입니다. 전설 속 진시황이 대하의 지리와 풍수를 기록한 보물지도죠. 안에는 진시황릉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물을 우리 텐중 가문이 꼭 차지할 겁니다. 진시황릉의 가치는 100억 원도 훨씬 넘습니다. 구정 용맥도만 있으면 역대 왕릉 탐사는 식은 죽 먹기죠. 당신이 100억 원 상금을 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대박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이, 사회자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경매 시작해주세요. 구정 용맥도 시작가는 5천만 원입니다. 인상가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 어떡하죠, 진 아줌마? 우리가 가져온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사회자님, 전동을 켜주세요. 경매에서 전동을 켰던 건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전동을 켜면 무한 경쟁 입찰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 바닥날 때까지요. 만약 두 측에서 등보를 다투면 회사는 보증금을 몰수하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영구 등재됩니다. 수대사님, 당신의 경매 보증금은 이미 다 썼습니다. 전동 켜는 거죠? 나도 따라갑니다. 당신 그 보잘것없는 보증금으로 나랑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전동은 도박 중의 도박입니다. 머리 위에 매달린 불처럼 조금만 실수해도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집이 등보를 다투면 반드시 한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왜 그런 말을 하시죠? 만약 누군가 고의로 계약을 어기려 한다면요? 두 집이 등보를 다투면 경매행위, 양측의 보증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승리한 쪽은 그래도 괜찮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쪽은 때로는 가산을 탕진하고 때로는 팔다리를 잃기도 합니다. 오직 경매행만이 어부지리를 얻죠. 얼마나 많은 부호들이 한때의 위기로 등불을 켰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족을 잃었습니까? 이곳은 롱야의 자리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배짱을 부리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다. 일단 램프를 켜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회자님, 방금 보석 경쟁에서 얻은 2개의 비취와 취사용어를 담보로 사마 경매 규정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규정 제72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소진되면 경매 당사자는 담보물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취사룡월은 세상에 드문 보물인데 감히 담보로 쓰다니. 수 대사님 대단하십니다. 방금 낙찰받은 3점의 경매품을 모두 담보로 맡기시다니. 감정 결과 2개의 비취와 취사룡월은 보증금 6억 500만으로 환산됩니다. 경매 재개 8억. 현재 5건이 8억을 제시했습니다. 램프를 켜신 2분. 보증금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여보세요. 저 텐종입니다. 많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텐종 재단에서 보증금 50억을 추가하겠습니다. 50억. 텐종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와 싸울지 보자고. 텐종씨, 말씀하신 50억은 대하화입니까? 동영화입니까? 당연히 대하화입니다. 비밀번호는 88만 8888입니다. 방금 텐종씨께서 50억 추가를 확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보증금입니다. 80억. 주시 보석의 지분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뭐? 주씨 보석의 수장, 주 아가씨? 홍콩섬의 차우 양이 이사했습니다. 80억. 다시 한번 경매 역사상 최고 보증금 기록을 깼습니다. 주 아가씨,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구정용맥도는 우리 대하의 국보입니다. 어찌 동영 외국에 넘어가게 하겠습니까? 대하의 자녀로서 오늘 저는 주시의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국보가 동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시 보석의 지분 증명서로 가치는 80억입니다. 말씀 정말 맞습니다. 훌륭한 대하의 자녀시군요. 천하의 흥망에 평범한 백성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큰 강과 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름, 옥, 실크, 종미 트럼이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기물이라 했는데 하물며 구정 용맥도는 대하 용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게 하겠습니까? 주씨 보석의 주 아가씨, 정말 기계가 대단하십니다. 감정 결과 주씨 보석 지분 증명서 가치는 80억으로 보증금 80억으로 환산됩니다. 현재 666번주 아가씨께서 80억을 제시하셨으며 전장 최고가입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25 세미콜론을 담보로 사용한다. 작년에 외국 상인이 50억을 제시하며 제 진보각을 사가려 했지만 차마 팔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진보각 매장마다 최고급 명품 매장이기 때문이죠. 지금 가치는 50억을 훌쩍 넘습니다. 이 매장들은 민국 이전 건축물이고 일부는 명청시대 건물이라 보증금 확실히 가치 있어요. 50억, 텐종씨 50억, 거기에 첸 사장님 50억 더하면 888호 보증금 총 100억입니다. 666호 조 아가씨 80억을 넘었네요. 수대사, 보증금 다 썼잖아. 뭐 더 담보로 낼 게 있어요. 제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당신 존전당 매장 다 세낸 거잖아. 젠 이모. 정 안 되면 집이랑 상해서 집담보로 맡길게요. 맞아. 저랑 수아는 저축은 없지만 집담보로 몇백만은 될 거예요. 바보야, 너희들 마음은 고마워. 국보 지키는 건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이 신분 낮아도 나라 걱정 잊지 않는 진심이야. 몇백만짜리 집 내가 잘 들은 거야. 뭘로 나랑 놀려고? 보증금 또 못 내면 손발 조심해. 너 누가 수대사가 경매 보증금 못 낸다고 했어? 대체 누가 수대사가 보증금 없다고 했냐? 낙성 3대 가문 송가, 세가, 리가. 송 누나, 송 아가씨, 여기 있어요. 수대사, 유이아어가 늦었습니다. 수대사, 리랭이 늦었습니다. 뭐? 낙성 3대 가문 당주들이 그녀에게 제자 예를? 부하 말로는 누가 지하 경매에서 대사님께 불손했다 하던데 정말 대담하네. 괜찮아. 첸 사장님과 등 점등은 즉흥적이었고 생각보다 한 수 부족했네. 수대사, 저희 수시 일족의 목숨은 전부 대사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재산을 담보로 송가 전 재산을 담보로 써서 수 대사님 경매 보증금으로 삼겠습니다. 저 세자우는 세가 전 기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저 리랭은 리가 전 자산을 담보로 수 대사님 경매 보증금으로 삼겠습니다. 송가는 낙성 3대 가문 중 으뜸이고 최근 교토 왕가 산업까지 흡수해 시가총액 거의 1000억은 될 텐데 세가와 리가도 100억대 시가입니다. 그럼 수 대사의 보증금은 1000억이 넘겠네요. 이건 1000억 보증금이잖아요. 우리 경매회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규칙 위반이에요. 누구야? 내 롱사오테네. 구역에서 규칙을 어기다니. 롱야, 우리를 좀 봐주세요. 낙성의 세 가문이 공개적으로 경매 규칙을 어겼어요. 그들이 사적으로 천진당에 보증금을 넣었어요. 이건 분명히 당신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롱야는 평생 경매장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셨죠. 롱야는 강주성의 지하 황제예요. 낙성 세 가문은 아마도 롱야, 송세질, 내가 세 가문과 리 가문을 데리고 경매에서 규칙을 어기고 보증금을 올렸다고 들었어. 너는 나 롱사오텐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늘 나 롱사오텐이 너한테 체면을 줘. 물건과 보증금은 남겨. 사람은 데리고 가도 돼. 보증금은 남길 수 있지만 구정용맥도는
수 대사에게 돌아가야 해. 롱샤우텐, 잘 들어. 이 낙성은 송 가문의 구역이야. 낙성에서는 용이면 웅크리고 호랑이면 엎드려 있어. 평소에 롱야라고 존칭해준 건 정말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 수 대사를 괴롭히다니. 너희 경매행은 낙성에서 발붙일 곳도 없어. 낙성에서 위세를 부리다니. 너는 분명히 새 가문을 무시한 거야. 새 가문이 이렇게 롱야에게 말하다니. 낙성 새 가문 미쳤나봐.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낙성은 바뀌어야겠네. 이건 건토사나장이야. 너의 조상은 롱리 그 여자아이야? 너는 롱리 제29대 자손 스승님께 절합니다. 롱리는 나의 제자였어. 그녀는 이 건토사나장을 구하기 위해 내 동굴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었어. 스승님, 아시다시피 당시 스승님 롱리의 경지는 이미 영혼 정점에 도달했어요. 건토결을 완벽하게 수련했죠. 아쉽게도 결국 승천하지 못했어요. 스승님께서 입적 전 후손에게 당부하셨어요. 이 건토사나장을 꼭 수 스승님께 돌려드리라고. 이 수년 동안 용가 후손들은 강남과 강북을 샅샅이 뒤졌지만 스승님의 종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롱사우디 무사히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식. 이 건토사나장은 이제 나에게 쓸모가 없네. 그대 용가에 남겨두도록 하겠다. 스승님의 보물 하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방금 매뉴얼을 보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인이 추가 보증금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없군요. 그렇다면 이 구정 용맥도는? 사족께서 한 비경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 건토사나장은 사족께서 여러 번 강적을 물리치신 데 도움을 주었고 사족께서 열반하신 후 많은 천재지보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스승님을 뵙게 되어 우리 용가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사족께서도 구천에서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뭘 하는 거야? 대야 사람, 너를 기억할 테다. 이기 화영술법이군. 너무 빨리 도망쳤습니다. 올해 지하 경매의 대상 수상자는 355번 수 대사입니다. 수 대사를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스승님의 관문 출관을 축하합니다. 스승님께 아릅니다. 인계의 장템프 사제에 원신 등이 꺼졌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제 스승님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구전열반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제 신공이 대성하면 제 제자를 해친 자를 반드시 죄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젠 이모가 채권 주신 자세가 휙하고 정말 끝내줬어. 너는 못 봤겠지만 롱샤우드의 그때 표정이 천극 변검보다 더 화려했어. 낙성의 인과는 끝났으니 주천으로 돌아가 스승님과 함께 유람을 떠나겠다. 태움 평령은 매일 주천으로 새 주천주를 채워 수련해야 한다. 게을리하지 말 것을 명심하라. 수미아우젠 칭계. 사장님, 세 분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이건 원대 진품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람을 속이는 거야. 허튼 소리.
이 병은 제 증조할아버지가 방면 궁중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사대를 내려왔어요. 아마는 이 거리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가짜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병을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